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미분양을 우려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기업인 효성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조건인 대체 경기장 건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바다 고기잡이의 성수기를 맞았지만 어선협회 사이의 갈등으로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자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달에 청약을 마친 전주 에코시티는 높은 청약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전주와 군산에서 청약률이 15%를 밑돌아 미분양을 우려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이달 초 분양을 시작한 전주 에코시티입니다. 모 아파트 B타입의 경우 312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2만 3천 명이 몰렸습니다. 네 군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어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반면 이달 들어 전주와 군산에서 2순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모 아파트는 396가구를 모집했지만 43건만 접수돼 청약률이 10.8%에 그쳤습니다. 군산의 모 아파트는 224가구를 모집했지만 9명만 접수해 청약률이 4%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 시장의 이런 양극화가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투자를 노린 가수요가 많으면 높은 청약률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달된다는 겁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와 그 분양 공급되는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지역,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분양률이 좋아지고 아니면 분양이 열기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다. 전북은 2007년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10,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아 사실상 공급 물량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아파트 공급 과잉 속에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져 일부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사태가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기업들이 청년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기업인 효성은 넉 달째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20만 개 일자리 계획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이 추진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구직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 협력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 협력업체와 벤처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K의 경우 이미 구직자 1,000명 선발에 들어갔고 맞춤형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현대차, 카카오그룹이 전국 7개 대학을 돌며 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11개 대기업이 고용 디딤돌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은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효성은 안 들어왔어요. 아직 저희가 계속 따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내부 검토 중이래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관사인 효성 측도 아직 검토 중이라며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시작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탄소특화 창업교육센터를 통해 1,000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까지 소극적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달 초 자리에서 물러난 양호봉 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대신해 후임 센터장을 뽑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3일부터 원서를 접수해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신임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주도해 설치했지만 양호봉 전 센터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내부 갈등과 적은 성과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3년 58만 명인 전북의 농촌 인구가 2033년에 39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농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로 전북의 농촌 인구가 앞으로 20년 내에 20만 명 가까이 더 줄어들 거라며 농촌의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농촌 체험을 활용한 관광과 사회적 기업의 확대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은 대체 경기장 건립 문제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대체 경기장 건립 절차에 들어가 경기장 개발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덕진동의 종합경기장을 대체 이전할 월드컵 경기장 옆입니다. 전주시는 이곳에 국제구격의 육상경기장과 보조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가 예산 168억 원 등 700억 원으로 완공 예정 시기는 오는 2018년 말입니다. 전주시가 이를 위해 개인 땅 4만 제곱미터 등 대체 경기장 부지 매입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일부 토지 매입비로 40억 원을 반영하고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대체 시설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줘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대체 경기장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종합경기장 개발 조건인 대체 경기장 건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대체 경기장 건립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컨벤션 센터 건축 심의가 유보되는 등 종합경기장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체육단체가 대체 경기장 건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가 대체 경기장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종합경기장 개발을 두고 전라북도와 막판 돌파구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어린이집 722곳 가운데 이미 CCTV가 설치된 곳과 보호자 동의로 설치를 희망하지 않은 27곳을 뺀 695곳에 연말까지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11억 7천만 원을 들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전주시가 복지와 안전 분야의 투자를 늘려 내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전주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1조 3,424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늘어난 가운데 안전 분야 예산이 2배 가까이, 사회복지 예산은 5%가 증가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전주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가을은 바다 고기잡이의 성수기인데요. 활기가 넘쳐야 될 군산 내양 위판장이 경매마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경매하는 위판장입니다. 9월에 37억 원에 이르던 위판 물량이 지난달 갑자기 14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일 열리던 위판 경매가 지난달부터 사흘에 한 번만 열리고 있습니다. 위판량이 좀 줄었어요.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한두 번? 좋을 때 빼면 한 번, 두 번 정도. 위판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데는 어구와 어업 방식으로 구분되는 자망협회와 형만협회가 불법 어구 사용과 어업구역 침해 등을 놓고 빚어온 해묵은 갈등 때문입니다. 최근 양측이 서로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져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분쟁이 있어갖고 자금 자체를 지금 못 오고 있으니까 서로 친구니까. 이 시점에서 자꾸 싸우다 보니까는 지장이 많죠. 이들의 갈등으로 주변 수산물 상인들은 판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로사님한테 장사가 안 되니까
샘물이 많이 나와야 서민들도 오고 장사도 되는데 일지 없잖아요. 겨울달에서. 어선협회 사이의 갈등으로 가을 고기잡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민과 영세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라북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우선 내년 상반기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이서 휴게소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여는 등 전북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임실과 순창 버스 정류장에 버스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임실과 순창 버스 정류장에 버스 노선과 도착 예정 시간 등 버스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아닌 군에 버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6월 OCI 군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에도 같은 물질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얀 물질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또 터졌어? 또예요? 지난 6월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7월 15일 OCI 군산 공장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주민들은 1차 사고 때처럼 피부가 따가운 증상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제 뻥 하는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그 연기가 나면서 그 킥킥한 냄새가 나고 피부가 따갑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OCI와 새만금 환경청은 이날 누출된 물질은 화학물질이 아니라 수증기였다는 주장입니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배관은 스팀이 지나는 곳이고 당시에는 제조 공정이 멈춰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OCI 내부 조사 보고서에는 하이드로클라이드, 즉 염화수소 가스가 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스팀이 나갔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럴 수는 이랬을라나 저랬을라나 이랬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게 아닌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즉각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유출 사고를 신고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OCI로부터 접수되고 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이 실제 누출됐는지 그리고 OCI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새만금 환경청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환경부도 명확한 증거하고 피해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 조사도 초기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화학사고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환경부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주민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뒷북대처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6월 군산 OCI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로 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화생방 장비 보유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의 조사 결과 자치단체는 방독면과 해독제 등 모두 8개의 화생방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군산시와 부안군, 무주군은 8개 화생방 장비 가운데 방독면만 갖추고 나머지 7개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고용노동지청은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군산 모 업체 직원 김모 씨 등 1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취업한 뒤에도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실업급여 4,8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김 씨 등 5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2015 우수기업 채용박람회가 내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하림, 휴비스 등 국내 기업 100여 곳이 참여해 184명을 채용합니다.
또 컨설팅관과 취업지원관 등 여러 부수가 마련돼 취업 준비생에게 다양한 정보를 줄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8명을 모집합니다. 응모 대상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시민들로 이달 말까지 전북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들은 내년 4월 13일 총선 때까지 인터넷의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하며 매달 1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전주지검은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4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1살 김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8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김 씨를 만나자 다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술에 취해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45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새벽 5시쯤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권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부터 최고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 늦게까지 5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오전에도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